과제 45 카페인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로를 했으면 쉬어야 하는데 카페인으로 필요를 못 느끼게 되면 계속 과로를 해 결국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의료계라고 하는 말은 메디컬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되겠고요. 1인 소비량, 퍼캐피타 컨섬션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장별 번역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주어 잡기가 되겠죠. 사람을 주어로 잡을까? 아니면 카페인을 주어로 잡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경고한다 이렇게 잘라 놓고요.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카페인을 주어로 잡을 수도 있지만 사람 주어를 잡으면 if we drink 적당량의 카페인 그다음에 지나치면 건강에 해롭다 그러면 if we drink too much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잡을지 카페인으로 잡을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전체적인 구문을 보면 영어는 중요한 거 먼저 말하고 나머지는 뒤에 추가 사항으로 정리하는 어순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경고한다 해놓고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적당량은 괜찮지만 이란 말을 뒤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Y를 쓰면 의료계는 경고한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간에 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삽입해서 첨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문장 맨 뒤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문장을 보고 이게 머릿속에서 사실은 1초, 2초 내에 그냥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의료계는 경고한다 정리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but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 while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지나치면은 이제 if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의미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본문 번역 시작해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medical community, 의학계에 따르면 too much coffee is bad for health. 이렇게 잡았는데요. 메디컬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doctors say that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료계라고 하는 것을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그냥 의사들이 그런 말 한다기 때문에 대절 이하가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While modest consumption of caffeine can give you energy.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modest consumption에서 modes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odest consumption이 뭐냐 이거죠. 네. Too much caffeine can cause health problem. 네. 여기에 발음이 caffeine, caffeine. 두 번째 강세를 두고 영국 애들은 caffeine 이렇게 발음하네. caffeine 길게 발음을 하네요. 카페인, caffeine 미국 애들은 caffeine이라고 하네요. 자, too much caffeine이나 뭐 consuming too much of it 앞에서
카페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적당량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한번 볼 때요. modest나 moderate을 사용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modest 뭔가 조심해서 쓰는 거고요. moderate 절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네, modest, moderate, modest consumption of caffeine 이렇게 적당량의 카페인을 마시는 것은 적당량의 카페인은 몸에 기운을 준다, give you energy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활력소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서 한문을 찾아봤더니 활력소라고 하네요. 활동에 힘이 되는 본바탕이라는 뜻이랍니다. 요 소가 그러니까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활력소가 된다, become a source of energy, become a source of vitality. 이런 정도가 활력소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source of energy, source of vitality. 그런데 얘를 동사로 한번 풀어보면은요. give you energy, increase alertness, help you stay alert. 예, alert라고 하는 것은 눈이 또릿또릿한 것을 말하잖아요. 예, 졸리고 피곤했는데 눈이 또릿또릿하게 되는 거, 그것을 alert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improve focus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relieve the sense of fatigue. 예, 피로감을 덜어주는 그런 거고요. 뭐 피로감에서 the sense of를 빼놓고도 그냥 피로를 좀 덜어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혹은 give a jolt of energy. jolt라고 하는 건 짜릿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정신이 확 들게 해주는 예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졸린데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정신이 드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도 활력소가 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명사로 활력소 오케이 하지만 동사로 풀어서 give you energy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Caffeine can give you energy if it is consumed in moderation. 여기서 it is consume도 당연히 원래 모습이고요. it is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주어가 같으니까요. 카페인이 에너지를 주고 카페인이 몸에서 소비되면 둘 다 주어가 같은 caffeine이기 때문에 it is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in moderation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modest나 moderate처럼 적당히라고 하는 말 in moderation 이 표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moderation은 이제 절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죠. 절제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과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는 그런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먹으면 적은 양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은 정리하면 의료계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의료계는 경고한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몸에 기운을 준다.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로를 했으면 쉬어야 하는데 카페인으로 피로를 못 느끼게 되면 계속 과로를 하게 돼 결국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어를 정하는 게 역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으로 갈까? 카페인으로 갈까? 카, 사람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람 느낌이죠? 우리가 괄호를 하면, 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요. 카페인을 주어로 잡으면, 카페인은 우리가 피로를 못 느끼게 한다. 그래서 과로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병원으로 보낸다. 우리를 병나게 한다. 이렇게 카페인을 주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먼저 정해놓고 가야 이제 문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남 번역 먼저 들어가는 거,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굳이 hospital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ill 혹은 sick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번역 들어가겠습니다. When you are tired, you need rest 혹은 뭐 you need to take a rest 해야 되는 거죠.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 근데 카페인이 예, 앞에는 사람 주어 쓰고 뒤에는 이제 카페인을 주어로 썼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masks fatigue and can cause overexertion, making you ill. 여기서 마스크라는 단어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로 마스크는 너무나 많이 쓰는데 동사 마스크 역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스크는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가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가린다라는 의미로 mask fatigue 이 표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n cause overexertion 과로 네 overexertion은 overexert 예, 무리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한도 이상을 넘어갈 때 overexertion 그래서 병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masks fatigue라는 말은 풀면 prevent you from realizing that you are tired 예, 이런 의미로 mask를 썼습니다. 혹은 전체 문장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fool이라는 단어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Caffeine, however, fools you into believing that you are not tired. Fools you into believing.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을 딱 봤을 때 피로를 못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요 말에서 mask나 fool이라는 느낌을 가져주면 아주 좋은 번역 연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커피 소비량은 428잔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1.5잔을 한 잔 반을 마시는 것으로 추산된다. 네. 추산된다니까 it is estimated that 하면서 문장을 시작해도 되고 이런 말 없어도 충분히 내용이 정리된다면 과감하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정도 마신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요. 1인당 커피 소비량,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걸 꼭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작년에 1인당 커피 소비량 보겠습니다. The average Kore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어에다가 average를 붙인 건데요. 이때는 단수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5천만 인구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The Average Kore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을 얘기할 때 그 1인당의 느낌, 전체
그러니까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그것을 the average Korea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the average Korean이 428잔의 커피를 소비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the average Korean 요 개념 가지시면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Koreans consumed 420 cups of coffee on average. 그래서 이때는 복수 형태의 주어를 써주고요. 한국 사람들은 on average, 평균적으로 라고 하는 방법이 1인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복수와 함께 on average를 써주면 이게 이제 1인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Koreans consumed an average of 420 cups of coffee. 이때는 목적어에 한국 사람들은 평균 428잔의 커피를 마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on average가 당연히 명사고요. 평균을 소비하는데 예, 그 평균의 수량을 말해주는 전치사 어부를 써주고 그 뒤에 그 양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에다가 average라는 말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인당 커피 소비량, 1인당이라는 말은 그 소비량을 전체 명수로 나눈 거지요. 그랬을 때 the average Korea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제일 많이 쓰는 Koreans on average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목적어에다가 average를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per capita라고 하는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번역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Last year, the average Korean consumed 428 cups of coffee. Those over 20, 20살 넘는 사람들은 drink 1.5 cups of coffee every day. 예, 매일마다 한 잔 반씩 커피를 마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살 이상은 이건 전체 명수인데 그걸 다시 한번 통계를 낸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everyday 대신에 a day를 쓸 수도 있는데 a day를 쓰려면 그 앞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everyday는 a day보다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1인당 커피 소비량 정리해 봤고요. 4번입니다. 1인 소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올라 있고 증가세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 주어가 뭘까요? 1인 어, 1인 소비량 기준으로는 누가 소비하는 건가요? 한국이겠죠? 한국 사람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세 역시 계속 한국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건 내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량 기준으로, 뭐뭐 기준으로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 또 좀, 뭘 써야 될까, 이런 거 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할 때, 주어를 증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증가세를 잡을 수도 있고요. 생략되어 있던 주어인 우리나라를, 코리아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문장 전체를, 그 품사를 바꿔보는 거죠. 증가세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증가세 이즈 세계 최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이렇게 한한 번역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히. 네. 아마 이거 외국 사람이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가히가 뭘까요? 가히. 부사인데요. 능히, 넉넉히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능이다, 넉넉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냥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근데 이거를 능히, 넉넉히라고 하는 말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사니까 큰 의미상 차이가 없다면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본문 들어갑니다. The country ranks six in the world. 자, rank라는 단어를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rank. 예. 이때 rank가 나오면 뒤에는 더 없이 si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몇 등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딘지 뒤에서 알려줘야겠죠. 세계에서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세계에서 6이다. 그리고 in per capita coffee consumption. 네. 물론 in terms of를 써도 되고요. 짧게 쓰는 게 좋으니까 in per capit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1인당 커피 소비를 기준으로 세계 6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순위를 말하는 랭크 동사를 쓸 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나오거나 기업이 나오거나 나라가 나오거나 그 랭크의 주어를 인격 주어로 써주는 것을 권하고 사물 주어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Korea's per capita coffee consumption ranks six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의미는 통하지만 아,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순 구조가 아닌 거지요. 얘네들은 Korea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예, 사람, 기업, 나라 등 그 인격 주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요런 부분들은 뒤로 빼서 in per capita coffee consumption 이거는 그 뭘까 그 분야 같은 거죠. 그래서 몇 등인데 어떤 분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뒤로 빼주는 이런 어순이 얘네들한테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e country is the world's sixth biggest consumer of coffee on a per capita basis.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이렇게 오늘 쓴 이유는 뒤에 이제 basis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The world's sixth biggest consumer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d 그리고 is showing the fastest 이걸 하나 띄워놓고 할까요? 이렇게 and is showing the fastest growth in overall consumption in the world. 여기서는요, 그 증가세가 세계 최고인데 뒤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증가세가 이 원문을 보면은요. 1인 소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있고, 증가세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증가세만 적어도 되는데, 이 증가세가, 아, 그 전체 물량, 그 전체 커피 소비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잡아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고요. 네. 그 논리에 따르면 머릿속에 이제 논리가 흘러가는데, 이때 증가세는 전체 소비량을 의미하겠군. 뭐 이런 느낌으로 잡아준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 그 성장,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줬는데, 세계 최고가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꼭 1등은 아니라 2등, 3등, 4등 뭐 이런 정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뒤에가 복수명사가 올 수 있는 경우라면 원어브 복수명사를 쓰면 뭐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되지만 지금처럼 growth가 나와 있으니까 복수명사가 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some of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양을 나타내는 some of를 사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 1등은 아니고 뭐 한 2등이나 3등이나 4등 뭐 이런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is showing이라고 그랬는데요. 진행형을 써준 이유는 증가세 같은 이런 추세는 이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추세를 나타낼 때는 성장세 이런 추세 이러면은 그 말에서 진행형의 느낌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세계 6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챙겨봤고 증가세이기 때문에 진행형,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sum of 이런 표현들 좀 챙겨봤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커피 소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사실에도 기인하는 듯하다. 이렇게 씁니다. 먼저 한한 번역 챙기고 들어갑니다. 어, 뭐뭐에도 기인한 듯하다라고 적었길래 기인이 뭐지 봤더니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래요. 그래서 뭐 result from that 뭐 is caused by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말은 뭐뭐와 관계 있는 듯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have to do with를 써서 have to do with the fact that 하면서 그 내용을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he rapid growth of coffee consumption in South Korea 혹은 this rapid growth in coffee consumption in South Korea 할 때 요 더요. 이 더는 정관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그 더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 6위가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 더가 되기도 하고 뒤에 in South Korea 한국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한정되는 그런 느낌의 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덜을 만나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앞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을 받는 더인지 아니면 뒤에서 수식이 나와서 한정시키는 그 더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둘 다 해당되는 그런 더가 되겠고요. This rapid growth에서 이때는 this가 나와서 뒤에 이제 빠른 성장 해가지고 어떤 강조하는 느낌 혹은 뭐 더도 당연히 되지만 this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May have to do with the fact that 그래서 뭐뭐에 기인하는 듯하다 뭐뭐하는 듯하니까 may를 사용한 거죠. may를 뭐뭐하는 듯하다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Korean work the longest hours in the OECD. OECD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한다. 그래서 work the longest hours. 예.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그래도 될 거고요. 그래서 했고요. 여기서 어, work some of the longest hours. 여기도 그 가장 많이 일하는 축에 속한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지만 뭐 상위권에 속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some of 써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in the OECD라고 해도 되지만 among the OECD countries, 모든 OECD 멤버 국가들 중에서 라고 하는 요쪽에 강조를 두고 싶다면 이렇게 길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덜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고요. 네, 모범 번역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필사해 보시고요. 번역 포인트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작. 2번입니다. 과로를 했으면 쉬어야 하는데 카페인으로 피로를 못 느끼게 되면 계속 과로를 하게 돼 결국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3번.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28잔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1.5잔, 한 잔 반을 마시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 다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1인 소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올라 있고 증가세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5번입니다. 커피 소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사실에도 기인하는 듯 하다. 뭐, result from이나 caused by, 뭐, 상관없지요?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번역 올려주세요.